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이제 19회차에 이어서 20회차 준비된 뭐였죠? 제목이 서핑의 모든 것. 서핑의 모든 것. 죄송합니다. 네. 서핑의 모든 것. 지금 준비된 시간 서폴리편 2부로 함께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DJ 조경수입니다. 네. 너무 대표님과 말씀을 이게 중간중간 편하게 나누다 보니까 서핑 그렇지. 서핑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다가 타이틀을 잊어버렸네요. 본의 아니게 이런 실수를. 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서핑의 모든 것 지금부터 20회차 방송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이 목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준비가 되었다고 레디 고고 한번 외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대표님과 이제 2부 방송을 이어갈 텐데 이 서핑의 모든 것을 낱낱이 좀 파헤쳐 드리기 전에 처음에 저희가 1부에서 방송을 하면서 짐 할인해 주신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우리 까망김님이랑 뭐 김여진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모습을 캡처를 딱 해가지고 가면은 정말 지인 할인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제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가능한 건가요? 네,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네. 이야, 여러분들 지금 바로 캡처하세요. 네. 참고로 그 대표님 눈 감고 있는 이런 모습 하면 대표님이 속상해서 안 해줄 수 있으니까 대표님이 잘 나온 모습을 해서 이 캡처를 해주셔가지고 네, 송정에 위치한 우리 서폴릭으로 오시면은 대표님이 지인 할인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서핑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고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서핑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막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서 보니까 뭐 금액에 관련된 장비 금액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서핑을 좀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많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주변에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창에 부산 도시재생 이렇게 네, 또 그 체크를 해주시면 확인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러면은 네, 저희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너무 많이 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지금부터 서핑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좀 궁금한 점이요. 네. 서핑이 뭐 여름 뭐 겨울까지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365일 즐기는 레포츠라는 것을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리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서핑하면은 아무래도 여름철을 굉장히 또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겨울철에도 그렇게 또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핑은 네. 365일 스포츠예요.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봄, 가을은 너무 좋고요. 봄, 가을. 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도 송정해수욕장은 항상 수온이 13, 4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온보다 수온이 더 따뜻해서 서핑할 때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네, 그런 상황, 그런 날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네. 서핑 슈트가 여름 슈트, 겨울 슈트 이렇게 계절별로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 슈트에 정말 추우면 부츠, 글러브, 후드까지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겨울 서핑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수온이 네. 13, 4도라는 거는 몰랐네요. 네, 엄청 따뜻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진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외부에 있는 그 바깥쪽 공기보다는 차라리 물속이 더 따뜻할 수가 있다. 따뜻하단 거네요, 그냥.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서핑을 또 겨울철에 즐겨 주시는 분도 많고. 네. 또 체온을 즐기기 위해서 또 겨울용 또 슈트만 네. 착용을 하면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정해수욕장에 오시면 한겨울에도 파도만 있으면 엄청 많은 분들이 서핑을 즐기고 계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계절 내내 그 서핑을 즐길 수가 있는데 봄, 가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너무 좋죠. 그래도 사계절 중에 여름 서핑 네. 있고 뭐 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서퍼분들이 찾는 계절은
언제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름이죠. 아무래도 네, 대표 여름 스포츠고 서핑이라 그러면 약간 핫하고 힙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여름이 훨씬 더 많이 오시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름에는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름철에는 특히. 네, 그리고 여름에 배운 분들이 가을, 겨울, 봄 이렇게 계속 1년 12달 서핑을 즐기는 서퍼가 되시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여러분 뭐 서핑을 또 1년 365일 뭐 사계절 내내 또 즐기실 수가 있다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여름철에 물론 정말 핫하게 또 정말 즐기실 수는 있지만은 봄, 가을에는 그러면은 뭐 이게 강습을 받기에는 조금 그때 계절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나요? 크게 상관이 없나요? 환경이 너무 좋은 것도 파도도 좋고 환경도 네. 좋고 뭐 다 있지만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7, 8월에 생기는 레저 구역 네. 네, 그게 이제 7, 8월 제외하면 다 바다를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하고 봄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네, 분들이 오고 계시죠. 야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이 조금 좋지 않을까. 겨울은 물론 이제 그 물온도가 네 바다의 수온이 굉장히 또 따뜻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추울 것 같아도 하지만 또 겨울에 그 서핑 서퍼분들도 그럼 또 매력에 또 빠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그래서 겨울에 또 찾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레포츠라는 거 한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여진님께서 크리스마스에도 서핑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많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아니 그러면은 많으십니다. 서핑 타면서 뭐 산타 모자 이런 거 쓰고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저희 코치들이 네. 크리스마스 때 강습 나갈 때 다 쓰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와, 이거는 또 몰랐네요. 야 크리스마스에는 그래도 좀 다들 좀 쉬고 연인분들과 가족분들과 이렇게 보내지 않을까 했는데 특히 뭐 가족분들 단위로 오지는 않겠지만 연인분들은 그날 와서 네. 특별한 추억을 또 만들 수가 그럼요, 있겠네요. 그럼요. 네. 야 겨울에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연인과 함께 서핑 가시나요? 하고 황지희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외로운 크리스마스는 서프홀릭과 함께. 네, 일단은 뭐 김여진님은 솔로네요. 네, 솔로라는 게 확실히 그 채팅창에 댓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왕이면은 그 외로운 크리스마스 뭐 홀로 가는 것보다 연인과 함께 가서 또 배워보면서. 네. 혹시 그러면 강습을 하시면서 대표님은 좀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저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강습은 손 뗐고요. 직원들이 코치들이 워낙 20명 이상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코치들이 있었던 굉장히, 에피소드 같은 에피소드 거라도. 많죠. 많죠. 네네네. 그것도 궁금한데. 뭐 예를 들어서 코치와 강사하고 코치와 강습생으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는 또 있을 수가 있죠. 네, 그 이상 뭐 물론. 필요 있겠습니까?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네. 그리고 좀 궁금한 것 중에 네. 아무래도 뭐 사계절 내내 할 수도 있지만은 여름에는 그 뭐 또 코치님들뿐만 아니라 네. 뭐 이제 레포츠를 서핑을 배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 몸이 단단하고 좀 운동 많이 멋진 하시는 분들, 분들도 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네.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질문이 지나갔는데 이 몸매가 좋아야 되나 네네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네. 누구나 다 쉽고 편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코치들이 그렇군요. 시키는 대로만 따라만 해주신다면 전혀 네. 문제 없고 뭐 크게 뭐 근육이 많아야 되고 힘이 좋아야 되고 뭐 몸무게가 어떻게 되고 이거보다는 네. 크게 뭐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좀 건강한 몸매에서 또 이거 서핑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좀 날씬한 분들이 좀 쉽게 하실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크게 몸매랑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러면 막 통통하고 뚱뚱해서 그럼 나는 서핑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편안하게. 저희는 키 서핑을 120cm 이상, 120cm. 몸무게 130kg까지. 이거 중요하네요, 여러분들. 네. 키가 좀 있네요. 120cm 이상은 되셔야 되네요. 물론 네. 외국 가면은 조금 5살, 4살 또 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약간 그 특성상 그래도 키 120cm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네. 그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그 점 또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서핑하니까 이렇게 뭐 서퍼분들이 다 멋지게 타는 모습도 떠오르는데 네. 이 뭐 반려견들 있잖아요. 네. 강아지들이 이렇게 서핑을 하는 동영상도 저는 그렇죠. 본 적이 있는데 네. 혹시 그런 거는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 뭐 송정해수욕장에도 개하고 같이 네네. 강아지하고 같이 서핑을 즐기는 분이 또 계세요. 그리고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서핑 반려견과 서핑이 같이 뭐 어떤 대회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네. 너무 싫어하시고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일단은 그래도 뭐 반려견과의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뭐 서핑의 뭐 영상도 있었지만은 예전에는 네. 우리 국내 바다에서도 서핑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서핑을 또 즐겨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이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12월, 1월에도 이제 뭐 네. 겨울철에도 서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신청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또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서퍼홀릭에서는 서핑에 홀릭된 분들을 위해서 뭐 사계절 내내 프로그램이 다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겨울 프로그램 먼저 일단 한번 가볼까요? 겨울 프로그램은 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그 사실 이제 서핑이 대표 네. 여름 스포츠다 보니까 저희가 여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봄, 가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겨울 되면은 서핑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물론 뭐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그렇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죠. 프로그램. 저희는 윈터 홀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와. 여름에 입문하셨던 분들 중에 좀 더 빨리 실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들, 더 잘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10회 프로그램, 한 달 프로그램을 모아서 저희가 겨울에 중상급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네, 초급은 없지만은 중상급자 여름에 초급도 배우셨다. 있지만 초급도 네, 있고요. 있지만, 초급도 있습니다. 네, 중상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윈터홀릭이라는 프로그램을 윈터홀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네. 저희가 그 강습하는 모습 전부를 영상으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영상 촬영한 거를 가지고 우리 샵으로 들어와서 영상을 틀어놓고 피드백을 합니다.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바다에 나가서 또 이제 서핑을 즐기면서 영상 촬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력이 금방 늘죠. 일취월장으로 갑자기 훅 늘어버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연습하기 다시 때문에. 연습을 하니까. 네, 네. 잘못된 부분이 이제 교정을 하면서 다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이렇게 쭉쭉 늘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겨울에는 또 윈터홀릭을 통해서 이런 또 강습을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을 또 해주시는 부분 중에 수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서핑을 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서핑을 하기 위해서 수영을 먼저 배워야 되나요? 이 수영 못하면 서핑을 하지 못하는 건지 또 많이 궁금하네요. 정말 많이 그쵸. 물어보시는 맞아요, 질문 맞아요. 중에 하나인데요. 네. 사실 서핑은 저 먼 바다에서 이렇게 너울성 파도를 타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앞쪽에서 이렇게 파도가 솟아서 무너지는 파도를 타는 게 서핑인데 네. 특히 송정해수욕장은 앞에서 무너지는 곳의 수심이 성인 기준 허리에서 가슴 정도 깊이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핑을 처음 입문하실 때 수영을 전혀 못하셔도 서핑을 누구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핑이 이렇게 잔잔한 파도에서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늘고 점점 배우면 배울수록 큰 파도에 도전을 하시게 되거든요. 큰 파도는 아무래도 조금씩 먼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그 정도 실력이 그렇지만 그 정도 실력이 이제 될 정도면 네네. 보드와 바다와 내 몸이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몸 물에 뜰 수 있을 정도의 수영 실력은 갖추게 되는 거죠.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핑을 열심히 하면 수영도 편하게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서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좀 수영을 좀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맞습니다. 되고 네. 그리고 또 성정에는 그 수심이 그렇게 또 얕죠. 얕으니까 네네. 그 크게 뭐 수영에 대한 그게 막 그 수영을 잘해야 서핑을 한다는 그런 편견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물론 나중에는 뭐 먼바다 먼 바다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되지만 처음에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핑 강습을 할 때 입는 슈트가 부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네네. 어느 정도는 뜨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 그 수영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서핑은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또 주변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뭐 수영 못한다고 해서 뭐 서핑을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라이브 방송을 또 보지 못하더라도 저희 20회차 이 영상을 또 보여주면서 이 하루빨리 이 서핑을 또 배우러 가보라고 저도 역시 또 그리고 주변 분들도 보고 계시면 좀 권유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중에 전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보드에 올라타는 거 실패했어요. 하체 비만에 코어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고 유유하고 이 살을 좀 빼면 조금은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라는 또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무조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송정으로 오십시오. 아 네. 이거 서폴리그로 오십시오. 무조건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때 전 코치님이 어떤 코치님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또 그 저는 네? 네, 무슨 말? 전 코치님? 저는인 것 같습니다. 전 코치님. 전 네. 코치님이 네. 저는 코치님이 전 코치님. 죄송합니다. 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저는 코치님이 네, 전 코치님이라면 그렇죠. 죄송해요. 네, 저는 코치님이 대표 선수도 아니고 그죠? 네, 전 코치님도 계시고 뭐 네. 코치님 계시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저는 코치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저도 한 4,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날 송정에 친구 중에 이제 해외에서 그 서핑을 많이 탔다고 정말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 탔다는 친구와 함께 친구가 가르쳐 주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고 송정 바닷가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뭐 슈트부터 해서 이제 그 보드까지 다 빌려가지고 네. 한 2시간 정도 친구에게 속성으로 배웠다가 단 한 번도 서지 못하고 돌아가서 와 서핑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 절망감에 빠져서 네. 돌아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서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 가지 방법 네. 어떤 거죠? 그 사실은 네. 그 서핑이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뭐 물놀이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뭐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익스트림 스포츠예요. 익스트림 스포츠. 네, 물론 그 큰 파도에서는 나도 다칠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상대방도 다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익스트림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서프샵들은 우리끼리 약속이 있어요. 어떤 네. 약속이 있냐면 어떤 약속 있을까요? 단 한 번이라도 반드시 서핑 강습을 배운 분들에게만 렌탈을 해드리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번이라도 못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때가 뭐 3, 5년 전이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또 안 되어 있었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아니면은 네. 그 친구가 저는 뭐 해외에서 많이 타봤습니다 하면은 그쵸, 그걸 그래서 믿고 이제 또 같이 맞습니다.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뭐 일주일에 뭐 해외에서 몇 번을 탔다고 뭐 얘기는 전해드렸지만 막상 갔는데 정말 엉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정확한 좀 강습을 배워서 맞습니다. 네, 강습을 받고 나서 네. 이렇게 차츰차츰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또 서핑에 대한 그 또 매력이 또 빠지고 또 중독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이제 서핑 입문자들을 위해서 균형을 잘 잡지 못하는데 서핑을 배우려는 입문자들을 위해 기초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그 서퍼릭은 기초 강습 커리큘럼이 1회차부터 5회차까지 5회차까지. 5번 배우면은 서핑에 대한 기초 기술은 다 배우시게 돼요. 네. 강습 첫날은 우리 코치 도움으로 라이딩하기. 보통 첫날 오시면은 저희 한 97% 이상 첫날 다 라이딩에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라이딩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보드 위에서 코치 도움으로 이제 서서 탈 수 있는 거죠. 바다에서. 이렇게 네. 해서 이 강습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1회차 강습이고요. 네. 그리고 2회차 강습은 그때부터 2회차 강습부터 진짜 서핑이 시작되는 거죠. 직접 패들에서 파도 잡기, 혼자 타는 법. 이게 2회차 강습이에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 강습은 우리가 서핑이 직진으로 가는 스포츠가 아니고 파도면을 따라서 파도면에 사이드로 가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3회차 강습이 사이드 라이딩 기초. 네. 그리고 4회차, 5회차 강습은 파도 상황에 따른 사이드 라이딩. 이런 식으로 강습 커리큘럼이 진행이 돼요. 네. 각 강습당 저희는 2시간씩 진행되고요. 그리고 2시간 동안 배운 거를 연습하실 수 있게끔 자유 서핑 시간을 드리는데 시작부터 해지기 전까지 강습 끝나고 해지기 전까지 편안하게 하루 종일 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강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그렇죠. 개인적으로 배웠던 연습을 것을 해야죠. 연습을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개인 그 자율 연습 때는 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비용이 뭐 더 발생 그런 건 없나요? 혹시? 네, 그런 거 없이 와. 네, 저희는 보드가 엄청 많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냥 편하게 네, 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초로 좀 배우기 시작을 해서 이 단계별로 네, 강습 커리큘럼이 또 세분화해서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여러분들 이 초보자부터 이제 중급까지 뭐 단계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이 수강하시는 게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핑을 배우거나 즐기기 위해서 송정을 방문한다면 개인 서핑 장비를 따로 구비를 하고 방문을 해야 되나요? 라는 그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와 방금 또 대화 나누는 내용 중에 렌탈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 개인 장비를 또 이용해서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요즘 엄청 많이 넣으셨죠. 개인 장비 네. 구비한 서퍼분들이 정말 많이 넣으셨고, 물론 그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서퍼로 이제 거듭나게 되죠. 처음에는 서퍼로 거듭나게 된다. 네. 처음에는 이제 기초 강습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강습이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렌탈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시다가 정말 너무 재밌고 적성에 맞다. 네. 그러면 그때 보드를 구입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때 보드를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은 바다 사용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사실 돈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개인 장비가 있다고 하면 이제 네. 렌탈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니까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야, 이거 장비, 보드 그리고 슈트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슈트가 아까 전에 뭐 여름용이 있고 또 네네. 겨울용이 있다고 하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아무래도 여름 슈트, 겨울 슈트 차이 나죠. 저희가 설명드릴 때 여름 슈트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막 뭐 이거 해야 된다,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잘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네. 더울 때는 그냥 벗으면 되니까. 대신 그렇죠. 이제 겨울 슈트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더운 거는 뭐 벗으면 되지만 추울 때는 절대 참지 못하거든요. 추운 건 절대 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어떤 브랜드든지 좀 그 브랜드의 좀 고가 제품을 구입을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 슈트는 네네. 가격대가 보통 뭐 싼 거는 한 10만 원대부터 네네. 뭐 4, 5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고요. 와. 그리고 겨울 슈트 같은 경우는 뭐 50만 원대부터 뭐 100만 원대 100만 이상까지 원대까지.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서핑을 즐기고 또 아무래도 따뜻해야 되니까 겨울철에는 네. 외부에 나오면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뭐 슈트 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초보자들 입문자분들께는 뭐 개인적으로 뭐 장비를 구입해라 뭐 자기 또 취향이긴 하겠지만은 네네. 뭐 그렇게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다 준비되어 있기 준비가 때문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다가 들어오시면 바로 타실 수 있어요. 바로 타실 수가 모든 게 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즐기시다가 적성에 맞을 때 적성에 그때 맞으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슈트 가격이 그렇고 보드 중에도 종류가 좀 어떻게 있어요? 보드가? 보통 이제 9피트 이상을 롱보드라 하고요. 네네. 7피트부터 9피트 사이를 펀보드, 7피트 이하를 숏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SUP라고 스탠더 패들보드 서서 노를 들고 패드를 들고 저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 네. 바디보드라고 해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타는 또 보드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한 번 타봤다고 얘기 네. 드렸지만은 보드가 와 엄청 길더라고요. 네, 롱보드. 롱보드. 네. 야 초보자분들은 한 보통 어느 정도 길이가 정해져 있나요? 대략적으로? 강습할 때는 그 롱보드로 다 강습을 롱보드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에 보드 위에 그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보드가 부력이 좋아야 돼요.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네네네. 첫날 바로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보드가 대부분 롱보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보드 길이에 따라서 타는 방법이 다른가요?라는 질문을 또 해주셨거든요. 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패들에서 파도를 잡고 테이크오프하는 일어서는 것까지 일어서는 것까지. 똑같은데 물론 보드가 작으면 부력이 작기 때문에 패들 할 때도 좀 더 깊고 강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보드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좀 미세하게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 타는 방법은 전체적인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서핑 이제 강습을 등록할 때 강습 비용에 보드, 슈트, 샤워 비용까지 모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강습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서폴릭에서는 이렇게 조금은 합리적인 가격에 언제든지 지나가다가도 들리면은 이용이 가능한 거라는 네, 거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동반자가 그 강습을 받으셨던 분이거나 이제 서핑을 해보셨던 분이라면 네, 가능한 거네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지 않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예전 한 5년 전에 타봤는데요. 저 한 5번 타봤는데요. 이렇게 네. 하면은 보면 알 수 있죠. 내려와서 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뭐 리시 코드가 뭔지 네. 뭐 묶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네. 타신 분이다 아니다. 그렇군요. 저의 좀 짧은 그 안이한 생각이 여러분들 일단 그 필수예요. 일단 강습을 한번 받아보신 분, 정말 또 서핑을 해보신 분만이 가서 바로 언제 한번 서핑 가자 해서 지나가는 길에 저희 또 서폴릭 들려서 가능은 한데 아닌 분들 딱 보면 티가 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재직을 하시는 거예요? 뭐 나오시라고 하죠. 진짜요? 네. 정말 부끄럽겠다 그러면. 그렇게 부끄럽게 그렇게 그 정도는 살짝. 네, 살짝. 살짝 너무 눈에 띄기는 아니고. 네, 그럼요. 이거 제가 봐서는 왜냐면 위험해 위험해. 보이니까. 그렇죠. 네, 위험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중요하죠. 위험하니까 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네. 그런 법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발 위치가 예전에 보드 타면 뭐 구피 이게 뭐 레귤러에서 이렇게 뭐 있었는데 그죠? 네. 그렇게 방식이 또 있나요 혹시? 오른손잡이 분들은 레귤러라고 하고요. 왼발이 앞쪽으로 가고 그리고 왼손 잡이는 구피라고 합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서 보드의 중앙 가운데 부분에 왼발 앞발 그리고 뒷발은 숏보드 같은 경우는 핀이라고 하는 거 그 위에 이제 뒷발이 가는 거죠. 네, 그렇게 자세하면 됩니다. 네. 자, 이런 부분 메이커 스테이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오시면은 이 위치 정확하게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네. 오른손잡인데 왼발이 가는 천. 계십니다. 이런 분 계십니다. 네. 있을 수도 있죠. 네, 계십니다. 맞아요. 원래 양손잡이셨을 거예요. 양손잡이. 네.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오른손잡인데 이제 왼발이 이렇게. 일단 경수 DJ님 아무것도 모르시는 듯하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압니다. 서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구피 레귤러 이런 거 얘기할 때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네,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양발잡이인가 봅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전기 충전 보드도 있던데 그거는 전기 충전 보드요? 바다에서 전기 충전 보드로 이렇게 타는 서핑을 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서프보드가 일반적이지 않고 뭐 여러 제트 서프라든지 네. 이런 그 레저 기구들이 많이 바다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파도 없이도 탈 수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저희처럼 자연을 좀 이렇게 좋아하고 서핑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은 자연 좀 서핑이라 싫어하진 않는데 네. 서핑이라고 표현을 하진 않죠. 그렇죠. 네. 어쨌든 친환경적으로 저렇게 뭐 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자연 친환경적으로 딱 저희 모년에 그 시그니처 대표적인 딱 그냥 그 보드를 타면서 즐기는 게 정말 더 그 서핑의 매력이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꼭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면은 뭐 꼭 구입이란 거는 없겠지만은 보통 뭐 사람들이 뭐 주기적으로 배우고 난 이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한 몇 개월 정도 아니면은 뭐 강습 한 몇 회 이후 정도의 개인 장비 추천. 좀 롱보드에서도 좀 길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뭐 숏보드를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기간이 되거나 어느 정도 실력이 되었을 때 장비. 예를 들어서 코치님 아니면 대표님 저 이번에 장비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요. 하면은 실력이 아직 부족한데 그래도 뭐 구입을 해라.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우선 그 서프보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뭐 선수나 어떤 뭐 대회에 나갈 게 아니고 정말 대부분이 주말 서퍼잖아요. 그러면 바다 나오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가장 쉬운 보드, 가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보드를 먼저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단계는 본인이 직접 바다에 나가서 패들에서 파도 잡을 확률이 한 30% 정도, 20% 정도, 그 정도 됐을 때 구입하셔서 계속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 추천. 네.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그쯤 돼서 구입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2개월, 3개월 정도. 열심히 타신다는 열심히 타시. 그렇죠. 네.
장비랑 이렇게 정말 다 비싼 돈 들여놓고 구입해 놓고 또 안 가시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중히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서폴리가 가면은 뭐 장비가 필요 없이 또 가시면 자기에게 또 맞는 그런 장비로 렌탈을 해주고 또 타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혹시나 이제 배우시면서 정말 이거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서핑에 정말 이런 또 매력이 있구나 홀리게 되셨다면 그때 그래도 살짝 저희 강습을 배웠던 뭐 코치님이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이런 장비를 좀 추천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안개님께서 강습 배우러 가고 싶은데 가격이 얼마나 되지? 가격 같은 거 얘기 좀 노출해도 되나요? 알려주셔도 되는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입니다라는 것도 있나요 혹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부분은 직접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서폴리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바로 나옵니다. 네, 서폴릭 검색을 하셔서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 나왔고 전기 충전보드에 신기하다는 얘기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실내 서핑장도 있던데 바다 서핑을 더 추천하시는지 여쭤보시네요. 일단 저희는 이제 자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그래서 부분은. 바다 서핑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바다 서핑 무조건 추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핑보드 우리 장비가 또 고가에 또 속한다고 하는데 물론 또 방송을 보시면서 뭐 서퍼분들이라면 당연히 그 구매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 가격을 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초보자분들도 혹시나 보드를 내가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서 보드 가격은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 선일까요, 대략? 요즘 너무 다양하게 제품들이 워낙 나오고 있기 많다니까.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보통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네. 초급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입문자분들. 입문자분들은 보통 50만 원대에서 한 100만 원 중반대 그때 가장 편하게 타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3급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00만 원대 이상 이렇게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프보드는 뭐 하나의 제품이라고 저희는 사실은 보진 않고요. 그 서프보드를 만드는 분이 보통 그 어떤 유명한 서퍼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깎는 쉐이핑 해가지고 나오는 보드이기 때문에 왜 같은 보드인데 왜 가격이 더 비싸고 뭐 가격이 뭐 저렴하냐 이렇게 네네.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서프보드는 하나의 작품이라고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요. 작품이라고? 네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기만의 딱 개성 네. 있는 그렇게 유명한 쉐이프가 자기 걸 직접 깎으니까 직접 손으로. 깎으니까 손으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네. 강습 신청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강사를 일단은 뭐 예약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강습을 신청했을 때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까? 물론 당일에도 바로 오셔서 할 수 있지만 네네. 지금 시즌이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네. 저희가 강습 시간이 오전에는 7시, 9시, 10시, 11시, 오후는 12시, 2시, 3시, 4시, 5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음. 미리 예약을 하고 하셔야지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미리 예약을 좀 하시고 네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강사 예를 들어서 뭐 코치님께 저는 이 코치님이 뭔가 잘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에 코치님을 지정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명 시스템이 지명 있습니다. 시스템. 네네. 저희가 한번 배우고 두 번째 강습, 세 번째 강습에 누구 코치 해주세요라고 미리 예약만 하신다면 네네. 그 코치한테 바로 강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 네. 아까 그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살짝 떠오르네요. 네, 그 코치님과 그 강습을 받으셨던 분이 결혼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떠오르긴 하는데 코치님 지정도 참 좋을 것 같다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서핑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서핑을 정말 한 4, 5년 전쯤에 한번 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 진짜 뭐 한 여러 번 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왠지 엄청 잘할 것 같은 자신감도 생기고 이 코치님을 또 한번 또 지정을 해서 예약을 해서 찾아가고 좀 한번 배워보면 이 여름철에 뭔가 많은 시원한 이 바닷가에서 그죠? 내일 오십시오. 내일. 이 많은 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래서 가지고 저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 끼친다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버리네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약 부분까지 전달받았고 서폴링 및 이제 서핑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서핑이 반드시 서프보드를 들고 바다에서 서핑을 즐겨야지만 저는 서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서핑을 하는 모습을 해변에 앉아서 바라만 보는 것도 하나의 서핑이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서핑은 스포츠라고 스포츠. 표현하기보다는 네. 하나의 문화이고 생활이라고 저는 서핑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제 문화이고 생활이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또 멋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서폴릭 우리 신성재 대표님과 함께 우리 서폴릭에 또 빠져보는 시간 또 함께 가져봤는데 끝으로 오늘 또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다양한 질문도 전해주신 저희 보이는 라디오 저희 또 애청자분들에게 혹시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은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서핑은 정말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재밌게 할 수 있는 편한 재미있는 스포츠입니다. 내일 당장 서폴릭 송정해수욕장 서폴릭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월 네 번째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수요일에 21일에 진행될 콘텐츠를 좀 소개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웰컴 투 동막골 아니죠? 동백상해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입주 기간 세 번째 시간으로 해서 바로 부산 관광기념품을 만나고 또 구매할 수 있는 동백상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다음 주에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산 여행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유튜브 채널 다시 한 번 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은 저희 생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주 7월 21일 네 번째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남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 더 부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이 대표님과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제가 서핑을 타고 와서 한번 타고 배우고 나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끝나서 아쉬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산 서핑하기 전 필독이죠. 우리 마라솔량과 함께하는 송정 서핑 서폴릭 또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채널 그 영상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 영상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함께했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With the speed of sound, tonight we all are racing. Dream machine, racing queen, you make my heart beat, you make my heart beat. Dream machine, racing queen, you make my heart beat, you make my heart. 서폴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선 예약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10시에 강습 받으시는 분들은 모여주세요. 먼저 슈트를 받으러 가시기 전에 샵 안내를 해드릴게요. 핸드폰 등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구 쪽 정수기 옆에서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거울 따라 들어가면 왼편에 있고요. 그리고 큰 가방은 보관함에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나오셔서 파란 문을 지나면 왼편 남자 탈의실, 그리고 오른편이 여자 탈의실입니다. 자, 이제 슈트를 드릴게요. 자, 이제 이론 강습을 시작할게요. 파도에 하나의 서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팔찌는 회차별로 색상이 다르고요. 선물이니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리시와 보드를 챙겨드리러 갈게요. 자, 이제 리시 코드를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자, 이제 보드를 드릴게요. 이걸로 드릴게요.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바다로 나가볼게요. 따라오세요.